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런 고민이 드신 적이 있나요? 왜 자꾸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지? 내가 예민한 건가?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을까? 좋은 사람을 가려내고 싶은 마음과 자기 검열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요, 채널 고정! 히린!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2022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한 해가 빠르게 가고 우린 또 한 살을 먹었는데요, 나이를 먹어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주변인데요. 특별한 노력 없이 기존처럼 살다 보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제자리인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한 살씩 나이를 먹으며 인간관계에서 현타를 느끼신 분들이라면요, 올해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 역시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느낀 최고의 인연, 그리고 최악의 인연들의 공통점, 특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20대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관계는 도움이 됐습니다. 어려웠던 관계에서는 성장을 했고요, 상대의 별로인 모습을 나에게 비춰보며 요즘 말로는 거울 치료를 하거나 깨달음을 얻기도 했으니까요. 또 좋은 인연들은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살아갈 힘을 주었죠. 그런데 아주 소수지만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나는 이만 못한 연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몸서리치게 되는 인연들, 나를 갉아먹고 상처를 남겼던 인연들, 그런 인연들을 여러분께서는 피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최고의 인연이 되자, 올 한 해 그렇게 성장하자 라는 마음을 담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하세요. 최고의 인연과 최악의 인연을 가리는 특징 첫 번째입니다. 1.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인연, 나를 긍정하게 만드는 인연.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어느 순간 나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서서히 나를 잠식시키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땐 모릅니다. 맞아 그런 사람 별로야 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대 때요, 무언가 확정된 것이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관계에 빠져들 수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말을 확신에 차서 하면 왠지 그럴듯하니까요. 사실 대부분 20대 때 하는 경험들, 도전들은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시작을 하는 나이이고 단계이니까요. 실패와 성공 중 더 확률이 높은 게 당연히 실패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력적이게 느껴지죠. 실패하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번 그 사람의 말이 더욱더 신뢰가 가게 돼 있죠. 특히 해당 분야를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일수록 신뢰가 갑니다. 하지만 돌아보니까요, 제 삶을 달라지게 만들어준 건 안 된다, 부정하고 넌 아직 부족해, 넌 이게 맞아 라고 저를 재단했던, 부정했던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제가 자라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넌 뭐래도 될 거야, 너는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응원해 주었던 인연들 덕분에 성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인연으로 느껴지는 대표적인 징후, 바로 가스라이팅이 있죠. 일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함께 일할수록 내가 낮아지고 자감해지고 무엇이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유독 이 사람과만 있으면 나는 별점, 단점 투성이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누군가와 연을 맺고 알아갈수록, 이 시간이 갈수록 나를 자꾸만 부정하게 된다면요, 좋은 인연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칠 점이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나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타인이 나를 조종하려 하거나 지속적으로 깎아내린다면 건강한 성장이 어려워지니까요. 인간은 자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도 폭력성이 수반된다면 정서적으로 해로울 수 있겠죠. 최고의 인연과 최악의 인연,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듯 나를 끌어올리는 날개. 함께 할수록 성장하는 게 아닌 나를 끌어내리는 인연이 있습니다. 1번의 인연은 나의 성장을 위하는 척 나를 깎아내린다면요, 2번 유형은 나를 함께 끄집어 내립니다. 마치 늪지대와 같은데요, 이런 인연이 나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역시 20대 때 특히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20대는 아직 무언가를 확실하게 확정짓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를 알아가야 되는 시점. 무언가 감이 잡힐 듯 말 듯한 시기죠. 그 당시에는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지만요. 30대 중반이 된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30대가 넘어서야 저도 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후반부터 경험을 쌓고 30대 초반이 되어서 이제 좀 숙련된 느낌을 받고 나서부터 이 일이 나랑 맞는지 아닌지 느낌이 오니까요. 그런데 이런 성장의 시기에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린다면 어떨까요? 특히 후려치기 화법, 비웃음이 대표적입니다. 상대가 나의 성과나 도전을 습관적으로 비웃는지 후려치는지 돌아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나 자신에게 납득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라면 그 말에서 내가 성장하면 됩니다. 비록 아프지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 안에 폭력성이 수반된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특히 20대에게 쉽게 누군가를 비웃고 도전을 막는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이미 단단하게 잡혔거나 고집이 너무나 세서 충격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만약 상대가 좋은 인연인가 아닌가 좀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명언을 참고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웃는가, 어떤 경우에 웃는가, 거기에도 뜻밖의 인간성이 드러난다. 웃는 포인트가 조금 이상한 사람 살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자를 비웃거나 성과를 쉽게 비웃는 것처럼 말이죠. 혹은 남의 불행에 웃음을 터뜨리는 경우 가까이 하시면 안 되는 인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나의 불행을 나를 비웃을 수 있으니까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열심히 감추지만 웃음 포인트가 좀 이상하다. 한번 관계를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쌓일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준비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저의 꿈 2가지가 그랬는데요. 첫 번째로 라디오 PD 지망생이었던 시절에 라디오 PD 뽑지도 않고 뽑는데도 한 명인데 이런 말을 듣고 제가 포기했다면 저의 커리어는 없었을 겁니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준비하던 시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아니 넌 PD가 어울려. 유튜브는 더 재밌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대놓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사람 일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나를 후려칠 기회를 상대에게 주지 마세요. 우린 안 돼가 아니라 일단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실 것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부터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 그런 말들을 습관화해보자고요. 최고의 인연과 최악의 인연을 가리는 기준 마지막입니다. 3. 나만 노력하는 관계, 서로 노력하는 관계. 건강한 관계의 핵심을 꼽으라면 사실 이걸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양측이 애정 혹은 노력을 주고받는 양방향성인데요. 관계는 어느 한쪽만 노력해서는 건강해질 수 없죠. 일방적인 희생만 존재할 뿐이니까요. 당장 행복한 것 같아도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가 그렇죠. 이건 연인뿐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그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관계는 어느 한쪽만 노력해서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한참 성장해야 될 20대에 이런 관계를 주의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나만 노력하는 인연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이 사랑을 주고 또 받는 능력을, 감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20대 때 얼마나 좋은 나이예요. 소중한 나의 청춘을, 시간을,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 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저 사람이 바뀌겠지 라는 환상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바뀌는 사람을 위해 나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가장 빠르게 좋은 인연을 만나는 법은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찾는 눈을 길러서 그 목재를 찾아 다듬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목재를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 하셔야 될 것, 외형적인 요소보다요. 습관, 신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구마다 어울리는 이 목재가 따로 있듯 나에게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은 나와 맞는 사람이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요. 최고의 인연과 최악의 인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20대에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악연, 그리고 꼭 만나야 될 인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인연 대 긍정하게 만드는 인연. 2. 나를 끌어내리려는 늪, 나를 끌어올리는 날개. 3.
나만 노력하는 관계, 서로 노력하는 관계였습니다. 사실 모든 인연의 핵심은 이거겠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비슷한 사람들과 연을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